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20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프랑스 리그앙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19회차에서 역대급 쓰나미 결과들이 속출이 되면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약 8억 2천만원의 1등 상금이 이번 승무패 20회차로 이월이 됐습니다. 19회차에서는 2등도 한 명이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이변 결과들이 속출을 했는데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나 아스날 같은 경기들을 이변을 잡아서 무승부까지 투폴로 이변을 노려봤지만 모두 패배가 뜨면서 아쉽게 부러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이 이변을 잡는 경기들은 풋볼살롱의 픽과 그대로 가시기보다는 취향껏 무승부나 패배로 조금은 과감하게 틀어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승무패 20회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리그앙이라는 생소한 리그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풋볼살롱은 이 새벽까지 자료 취합을 완료를 했고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들은 풋볼살롱이 지난 주말간 프로토 승부식 31회차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렸던 조합픽 적중 내역들입니다. 이 8.9배를 시작으로 4.2배, 3.6배, 3.8배, 4.7배가 나란히 적중이 되면서 이번 승무패 19회차에 들어갔던 투자 비용을 일찌감치 회수를 했고 이번 승무패 20회차에서 조금은 고액 베팅을 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승무패뿐만 아니라 축구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공유픽을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배 주력픽뿐만 아니라 고배당 로또픽까지 조합을 해서 동일한 픽을 동일한 개수만큼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의 구매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들이 구매를 하는 공유픽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풋볼살롱 멤버십 3월달 프로토 적중 내역 1등을 달리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의 공유픽 적중 내역입니다. 99.9배당이라는 고배당 적중픽을 구매하신 다음에 공유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시거나 참고를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승무패 15회차에서 두 번째 최대 이변 결과였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적중이 됐는데 이렇게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최종 픽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시간적인 부분을 상당히 세이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노블레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로열 등급부터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승무패 추가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승무패에서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20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랭스와 릴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랭스 같은 경우에는 몽펠리에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1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리그앙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바로 랭스인데 13번의 무승부를 캐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랭스이고 릴과의 상대 전적에서는 조금은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릴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고 최근에 릴을 상대로 3연패 중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는 상당히 밀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포 공격 자원인 에키티케 선수가 최근에 햄스트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랭스가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백업 공격 자원인 투레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세트피스 득점력이 준수한데 세트피스 실점은 조금은 많은 편이 랭스의 세트피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키티케 선수의 결장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백 수비를 쓰는데 순위에 비해서는 수비력이 상당히 준수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경기에서 실점이 35골로 경기당 평균 1골 정도의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랭스의 최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백을 사용하다 보니까 윙백들의 전진성과 공격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왼쪽 윙백으로 나서는 코난 선수의 공격력과 드리블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랑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면서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수 데이비드 선수가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부진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격수 일마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그 경기에서 10경기 무득점 침체인데 설상가상으로 이번 경기에는 징계로 나서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뜩이나 화력이 떨어져 있는 릴이 또다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랭스의 탄탄한 3백 수비에 막혀서 득점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주전 중앙 수비수 보트만 선수가 한 달째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있고 주전 골키퍼 그르비치 선수 역시 2달간 결장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헤나토 산체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3경기에서 어시스트도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릴에 떨어져 있는 득점력과 경기력을 고려를 한다면 이변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랭스의 경우에는 13번의 무승부로 리그앙 최다 무자비 1위를 달리고 있고 릴의 경우에도 12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무자비 대 무자비의 맞대결인 만큼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랭스가 순위에 비해서 실점이 적은 편이고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습니다.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데이비드를 비롯해 헤나토 산체스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 베테랑 공격수 일마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징계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최근 공격력이 주춤하는 릴이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랭스 또한 주포 공격 자원인 에키티케 선수의 출전 여부 불투명으로 인해서 에키티케가 전방에 나오지 못한다면 랭스 또한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것이라고는 3백 수비력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양팀에 떨어져 있는 공격력과 무자비 면모, 준수한 수비력을 고려한다면 단통 무승부를 과감하게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9번 경기로 들어온 트루아와 클레르몽의 경기입니다. 저는 트루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클레르몽의 승리까지 투폴로 잡아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아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스부르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최근에 5경기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트루아이고 홈에서 4승 7무 5패로 원정에서의 4승 2무 10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홈 경기에서 수비력이 딱 2배 증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비력이 살아나고 있는 트루아가 홈에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클레르몽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4패로 열세인데 지난 8월달 클레르몽 원정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2부 리그 시절을 포함해서 클레르몽만 만나면 작아졌던 모습이 있는 트루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중앙수비수 살미에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트루와의 수비력이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에 홈 경기에서는 2승 3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7경기 3승 3무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승세 과정에서 7경기에서 실점이 5골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수비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스타드 랜전에서 1대4 대패 이후에 이 3백, 5백 수비로 전환을 한 트루아인데 그러한 변화가 주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비력이 올라오면서 승점을 꾸준하게 쌓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강등권 플레이오프 팀인 클레르몬과 승점 4점 앞선 1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승점이 4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만 안정적으로 강등권과 순차를 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레르몬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경기에서 1무 4패로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최근에 리그 7경기에서 2무 5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실점이 무려 20골이나 되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흔들리는 것이 클레르몽이고 리그 앙에서 최다 실점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라샨이라는 핵심 측면 자원이 부상 여파로 인해서 최근에 3경기째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다시 라샤니 선수가 측면에 나오지 못한다면 화력 저하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주전 중앙 수비수 하운톤지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최근에는 주전 플레이메이커인 이 베토미에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베토미에 선수가 중원에서 어시스트를 5개나 해준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클레르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포 공격수인 모하메드 바요 선수가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수에 걸쳐서 안 좋은 것이 클레르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충분히 1부 리그 잔류를 노릴 수 있는 승점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자체는 상당히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트루아의 개선된 수비력과 클레르몽의 주요 자원 결장 등을 고려하면 트루아 쪽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루아의 경우에는 최근에 3백, 5백 수비를 가동을 하면서 수비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 7경기 3승 3무 1패 과정 속에서 7경기 5실점으로 수비력이 향상이 되었고 올 시즌 원정보다 홈에서 실점이 정확히 2배 감소가 되는 트루아이기 때문에 더욱더 탄탄한 수비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클레르몽의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지 못한데 리그 7경기 2무 5패 과정 속에서 실점이 무려 20골이나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즌 초중반에 괜찮았던 공격력도 흔들리고 있는데 주포 공격수 바이어 선수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고 핵심 측면 자원인 라샤니 선수가 3경기째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력이 상당히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원 플레이메이커 베토미에 선수도 부상으로 아웃이 된 클레르몽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수에 걸쳐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트루아의 최근 상승세와 개선된 수비력을 고려하면 트루아 사이드가 맞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가지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2부 리그 출신 팀들의 맞대결은 1부 리그에서의 성적과 분위기는 별개로 2부 리그 시절의 맞대결 전적과 상성을 따라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트루아가 2부 리그 시절 포함해서 클레르몽을 상대로 최근 5경기 1승 4패 열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1부 리그에서 맞붙었던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도 트루아가 클레르몽에게 0대2로 패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2부 리그 시절의 상성 관계까지 고려하면 클레르몽의 승리도 의외로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트루아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클레르몽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셀타비고와 헤타페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가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무 3패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셀타비고인데 홈에서는 공격력이 근소하게 증가하면서 실점도 근소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타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2무 2패로 상당히 팽팽한데 최근 4경기만 놓고 보면은 헤타페를 상대로 2승 2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지난 10월달에 헤타페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뒀는데 헤타페 2명이 퇴장을 당한 바 있습니다. 주전 오른쪽 풀백 우고마요 선수 외에는 이렇다 할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는 것이 셀타비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피스 득점은 라리가에서 공동 꼴찌인데 세트피스 실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준수하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공격수 아스파스 선수가 최근에 득점이 없었는데 직전 빌바오전에서 5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산티 미나라는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11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데 이 산티 미나 선수가 최근에 헤타페 상대로 강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2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헤타페를 상대로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산티 미나 선수의 부활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에서 최상위권의 전방 압박을 보여주는 것이 셀타비고이고 헤타페 역시 셀타비고 못지않게 전방 압박이 좋습니다. 오히려 압박 득점만 놓고 보면은 바르셀로나와 함께 공동 1위를 달릴 정도로 압박이 상당히 날카로운 것이 헤타페인데 최근에는 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승 2무 2패, 2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올 시즌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원정 승리가 없는 원정 고자팀이 헤타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 0승 7무 9패로 홈에서의 7승 4무 5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헤타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업 공격 자원인 마타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헤타페 역시 최상의 전력을 가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NS 위날이라는 에이스 공격수가 직전 비아레알전에서 3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헤타페 역시 최전방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위날 선수가 살아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리그 8경기 1승 3무 4패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데 강등권과 승점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점 획득이 필요한 헤타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상성적으로 전방 압박 키워드를 공유하는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타페가 압박에 의한 득점이 7골, 셀타비고가 6골일 정도로 두 팀 모두 라리가 최고 수준의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두 팀 맞대결에서 셀타비고가 4경기 2승 2무로 앞서 있지만 6경기로 놓고 보면은 2승 2무 2패 팽팽한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타비고의 경우에는 사실상 1부 리그 잔류가 일찌감치 확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유럽 대항전 티켓을 노리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헤타페는 아직도 강등권과 승점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간절함과 동기부여는 헤타페 쪽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가 빌바오전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최근에 한창 좋았던 경기력보다는 확실히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고 헤타페가 올 시즌 유일하게 라리가 원정 승리가 없는 원정고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러한 팀들은 한 번쯤은 첫 원정승 타이밍을 가져갈 만한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부여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의외로 헤타페가 무승부보다는 최대치로 승리까지 노릴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헤타페가 2명이 퇴장을 당했던 변수가 있었고 당시에는 공격수 NS 위날 선수가 선발이 아니라 교체로 출전을 했다는 점과 또한 최근에 헤타페로 이적을 한 뒤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AS 로마 출신의 공격수 마요랄 선수 역시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요랄과 위날의 활약까지 더해진다면 최근에 경기력이 들쑥날쑥한 셀타비고를 상대로 의외의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앙제와 PSG의 경기인데 앙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제 같은 경우에는 낭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2연속 무승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홈에서 6승 2무 8패로 원정에서의 2승 8무 6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올라오는 것이 앙제인데 PSG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6전 전패로 상당히 열세에 있습니다. 이 파리 생제르맹 원정을 떠나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던 앙제이고 당시에는 PSG가 메시, 네이마르 선수가 모두 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오른쪽 윙백 카본 선수가 2달째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카보 선수의 빈자리를 메워줬던 라게라는 윙백 역시 이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백 수비를 사용하는 앙제가 오른쪽 측면 윙백의 공격 지원을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력이 상당히 준수한 앙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트피스 실점 같은 경우에는 11골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우스햄튼에서 과거 활약을 했었던 소피앙 부팔이라는 에이스 공격 자원이 최근에 4경기 3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부팔 선수를 도와줘야 되는 망간이나 풀기니 같은 이 플레이메이커들의 컨디션이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PSG 같은 경우에는 마르세유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압도적인 리그왕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홈에서는 15승 1무 0패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8승 3무 4패로 굉장히 기복이 있는 원정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PS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 공격수인 네이마르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화력 저하도 예상이 되는 PS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음바페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메시 선수 역시 어느덧 PSG에서 1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적응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PSG의 승리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 시즌 패한 4패가 모두 원정 패배였고 스타드 렌, 낭뜨, 니스, 모나코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던 PS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PSG가 올 시즌 패한 4경기가 모두 원정이었다는 점과 주전 공격수 네이마르 선수의 징계 결장으로 리스크가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PSG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앙제의 경우에는 3백 수비를 쓰기 때문에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앙제의 경우에는 주요 공격 루트라고 볼 수 있는 오른쪽 측면에서 윙백 자원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빠지게 됐기 때문에 측면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PSG와의 맞대결에서도 앙제가 6전 전패를 당했을 정도로 약한 모습이 있는 맞대결 매치업이고 PSG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음바페 선수가 여전히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메시 선수 역시 어느덧 도움 13개나 기록을 하면서 PSG에 적응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앙제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 자원인 부팔 선수가 4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이 부팔을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는 망간이나 풀기니 같은 자원들의 컨디션은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PSG의 원정에서의 기복과 네이마르 선수의 결장 그리고 앙제의 에이스 부팔 선수의 컨디션이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메시와 음바페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PSG가 승리를 가져갈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앙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랑스와 몽펠리에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릴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5경기 3승 1무 1패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8승 5무 3패로 원정에서의 6승 3무 7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랑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펠리에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3패로 조금은 열세인데 지난 10월 몽펠리에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 수비수 하이다라 선수 외에는 이렇다 할 부상 및 징계 결장자가 없는 상황인 것이 랑스의 스쿼드이고 올 시즌 패턴적으로 봤을 때 리그 3연승이 없었는데 현재 2연승 중이라는 점에서 한번 부러질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조금은 부실한 것이 랑스인데 세트피스 실점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랑스의 경우에는 3백 수비를 사용을 하는데 양쪽 윙백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프란코프스키와 클라우스라는 양쪽 윙백의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것이 랑스의 특징인데 또한 전방 압박도 굉장히 강력해서 압박에 의한 득점이 6골로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그 반대급부로 수비 라인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는 약점이 있어서 역습으로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무인가라는 파리 생제르맹 출신의 공격 자원이 최근에 2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고 있고 공격수 소토카 선수 역시 3경기에서 1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1승 2무 2패로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랭스와의 홈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근소하게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그래도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최상의 전력을 가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트피스 득점력과 실점력 모두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는 재미를 볼 가능성이 몽펠리에가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가 못한데 리그 7경기에서 1승 2무 4패로 승리가 단 1승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득점 경기가 4경기나 되고 있는데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주포 공격수 마비디디 선수가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플레이메이커 사바니에 선수 역시 7경기에서 1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격수 Y 선수 역시 6경기에서 1골밖에 넣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 3총사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최근에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4경기나 되고 있습니다. 주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효율적인 롱볼과 역습 공격에 강점이 있는 것이 몽펠리에이기 때문에 역습 득점으로 가장 많은 골을 리그 앙에서 넣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며 최근 기세나 분위기로는 랑스 쪽이 유력해 보이지만 전술 상성적으로 봤을 때 역습에 취약한 랑스이기 때문에 몽펠리에가 자랑하는 효율적인 롱볼 역습 한 방에 덜미를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랑스의 경우에는 리그 앙에서 압박에 의한 득점이 최상위권을 달릴 정도로 압박이 좋은 팀인데 그 반대급부로 수비 뒷공간 노출이 취약해서 역습 실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몽펠리에의 경우에는 랑스보다 수비 라인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으면서 효율적인 롱볼 역습 전개가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몽펠리에가 효율적인 역습으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물론 랑스 역시 롱볼 공격과 윙백을 활용한 측면 공격의 강점이 있는데 몽펠리에의 경우에는 롱볼 수비와 제공권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랑스도 충분히 몽펠리에의 수비를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몽펠리에가 주축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랑스 쪽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최근 10경기 중 9경기가 맞대결이 승패가 갈렸었고 올 시즌 랑스가 3연승이 없었다는 패턴적인 부분까지 적용을 해본다면 무승부보다는 랑스의 패배로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승무패로 지우고 싶은 경기이지만 투폴만 쓴다면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보고 싶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스트라스부르와 스타드 렌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가 직전 트루와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2승 3무 최근에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10경기에서 패배는 없는데 4승 6무로 무자비 면모가 상당히 보이고 있는 스트라스부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9승 3무 3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는 5승 7무 4패로 무승부가 조금은 늘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스타드 렌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1무 4패로 최근에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스타드 렌 원정에서도 0대1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던 스트라스부르인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무승부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승점을 폭발적으로 쌓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핵심 미드필더인 토마손 선수가 2달 만에 트루아전에서 부상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토마손 선수가 중원에서 빠지면서 스트라스부르의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진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토마손 선수가 트루아전에서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 렌전에 선발로 나설 수 있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신 공격수 아조르케 선수가 3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디알로나 가메이로 같은 다른 공격수들의 무득점 행진이 조금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살아나는 것이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스트라스부르가 강력한 전방 압박이 특징이기 때문에 리그 앙에서 압박에 의한 득점이 2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드 렌 같은 경우에는 모나코와의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6승 4무 6패로 조금은 홈에서의 경기력과 성적보다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 고미스 선수와 중앙 수비수 아구에르드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고미스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했고 아구에르드 같은 경우에는 질병 여파로 인해서 직전 경기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 아구에르드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백업 공격 자원인 술레마나와 제레미 도쿠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스타드 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앙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좋은 것이 렌이고 수비 역시 가장 좋은 것이 렌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면에서는 리그앙에서 최상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공격 자원인 라보르드 선수가 7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렌 역시 라보르드 선수가 살아나야지만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테리어 선수가 그래도 5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오른쪽 측면 브리고드 선수 역시 9경기에서 6골 6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은 렌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전방 압박이 있어서 압박에 의한 득점이 리그앙에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이 장점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리그왕 최고 수준의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트라스부르와 스타드 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근소하게 스타드 렌이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인데, 압박 지표도 그렇고 세트피스 지표도 그렇고 스타드 렌이 리그왕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스트라스부르의 장점을 근소하게 능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득점력 역시 리그왕 2위를 달리고 있는 스타드 렌이 득점력 3위를 달리고 있는 스트라스부르보다 16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장점 면에서 스타드 렌이 근소하게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주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스타드 렌 선수들이 더 좋다는 것도 렌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스타일이 비슷하면 그 색깔을 좀 더 잘 살리는 팀이 상성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도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는 렌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스트라스부르 입장에서는 최근에 렌과의 두 경기 모두 한 골차 아쉬운 석패였고, 무엇보다 핵심 미드필더 토마손 선수가 두 달 만에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주춤했던 공격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렌이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점도 스트라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렌으로서는 핵심 중앙 수비수 아구에르드 선수가 직전 경기 질병으로 결장이 됐는데 복귀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주전 골키퍼 고미스 선수와 중앙 수비수 아구에르드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스타드 렌의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술 상성적으로 비슷하지만 모든 면에서 근소하게 더 앞서는 렌의 신승 혹은 스트라스부르의 홈발과 토마슨 선수의 복귀, 최근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무승부도 충분히 받쳐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오사수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오사수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과감하게 노리실 분들은 오사수나의 승리까지 투폴로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가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홈에서 5승 6무 5패, 원정에서 7승 2무 7패로 홈에서는 조금은 무승부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무 4패로 열세인데 그래도 최근 리그 3경기만 놓고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와 2무 1패로 무승부로 심심치 않게 덜미를 잡은 바 있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 크루즈 선수가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핵심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루카스 토로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원 쪽에서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베테랑 공격수 키케 가르시아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 여파로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제공권에 비해서는 조금은 부실한 면이 있는 것이 오사수나이고, 세트피스 실점 역시 제공권에 비해서는 10골로 많기 때문에 의외로 세트피스가 그렇게 강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전방의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최근 리그 4경기 연속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디미르 선수의 뚝배기 한 방은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알라베스 다음으로 제공권이 좋은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제공권을 적극적으로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4승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는 극장골로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승에 한 발자국 다가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풀백 맨디 선수를 제외하면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도 스쿼드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오사수나 원정 이후에 6일 뒤에 맨체스터 시티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오사수나전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로테이션이 가동이 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비야 원정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따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생긴 레알 마드리드이고, 그렇게 된다면 오사수나전에서 굉장히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가 3, 4일 간격으로 6경기를 치르는 강행군 속에서 체력 누수가 심했기 때문에 벤제마와 더불어서 굉장히 이 혹사를 당했던 주요 자원들을 휴식을 줄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벤제마,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같은
핵심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직전 세비야전 역전승으로 리그 우승 경쟁에서 여유가 생긴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4강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로테이션을 돌릴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오사수나전 이후에 6일 뒤에 맨시티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오사수나를 상대로 무리한 경기 운영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사수나전 이후에 맨시티전까지 6일이라는 시간이 있고 최근 좋은 경기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의 감각 유지 차원에서라도 선발 혹은 로테이션의 가능성은 반반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오사수나가 레알을 상대로 무승부로 심심찮게 절미를 잡았던 적이 두 차례나 되고 무엇보다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오사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사수나가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2위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4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절적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디미르의 제공권을 상대함에 있어서 상당히 레알이 애를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최하위를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사수나의 제공권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레알 쪽을 가는 이유는 오사수나의 핵심 중앙 미드필더 토로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는데 이 토로 선수가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빌드업을 1차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토로가 빠져나간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퀄리티 있는 중원 조합에 상당히 중원부터 압도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알의 맨시티전 데뷔를 위한 로테이션의 가능성, 최근 오사수나가 레알의 발목을 무승부로 잡아왔다는 점과 최근 오사수나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점, 오사수나의 압도적인 제공권과 부디미르 선수의 절정의 골 감각, 라리가 제공권 최하위를 달리는 레알의 부실한 제공권을 고려했을 때 원래는 최대치로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됐지만 제가 지난 회차에서 무승부로 이변을 봤던 경기들은 모두 패배로 부러졌던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변을 노릴 거라면 무승부보다는 오사수나의 승리로 과감하게 노려보시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오사수나의 단독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독식픽으로 오사수나의 승리까지 투폴로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약 8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20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료 취합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리그앙이라는 생소한 리그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최대한 취합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